고프로 히어로 13 블랙이 출시됐습니다. GPS가 돌아왔고 발열 개선을 위해 배터리도 싹 바뀌었고 액션캠 주제에 HLG HDR 촬영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마그넷 결합 방식으로 마운트도 훨씬 편해지고 자동 설정 ND 필터에 매크로 렌즈 모듈로 접사까지 가능해졌어요. 우와, 그게 다 들어있어? 아, 물론 따로 사야지. 이번에 공개된 고프로는 두 가지 모델인데요. 고프로 히어로 모델은 아직 실물이 나와있지 않아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을 보내주셔서 출시 전에 먼저 사용해봤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멋진 영상들을 많이 못 찍었고요. 기능들 위주로 빠르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고프로 맥스 2는 언제 나오냐? 자,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해볼 텐데요. 근데 이게 뒤집혀져 있네요. 아마 급하게 포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터 킷이라 시판 패키지와는 구성이 좀 다르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바로 새로 출시된 HB 렌즈 모듈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인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구성품부터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 SD카드랑 설명서, 보증서 같은 것들이 있고 스티커가 알록달록해진 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A2C에서 C2C로 바뀌었고, 렌즈 닦는 클로스랑 퀵클립, 곡면 접착 마운트 등 기존과 구성품은 동일해요. 그런데 배터리가 바뀌었습니다. 색깔뿐 아니라 용량도 더 커지고 디자인이랑 커넥터 위치 자체가 바뀌어서 기존 엔듀로 배터리와는 호환이 안 돼요. 자, 고프로 히어로 13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디자인은 살짝 바뀌었지만 이전 모델과 전체적인 사이즈나 폼팩터는 동일해요. 전면 스크린에 유리 커버가 로고까지 내려오고 렌즈 아래쪽에 B급 무늬가 들어간 점, 하단의 핑거 마운트가 살짝 바뀐 점 말고는 전체적인 사이즈나 버튼 위치가 동일해서 배터리를 제외하고 방수 하우징이라든가 모든 액세서리 호환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이드 도어도 호환되는데 열 때 훨씬 부드럽게 열리는 게 좋았어요. 사실 올해는 디자인이 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히어로 9부터 5세대 동안 동일한 폼팩터를 유지하게 되는 거라 개인적으로 좀 의외긴 했습니다. 그래도 방수 하우징이나 미디어 모듈 다시 안 사도 되는 건 좋긴 해요. 재질은 깔끔한 무광 블랙으로 돌아갔는데 작년 12 모델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호불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무게는 살짝 무거워졌는데요. 스펙상으로는 5g 차이인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 대략 6, 7g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래치가 새로운 액세서리로 출시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고프로도 드디어 마그넷 결합 방식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눌러서 끼우면 되고 분리할 때는 옆쪽을 누르면 분리가 됩니다. 이게 써보니까 확실히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핑거 마운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액티비티에 따라 바꿔가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고프로는 총 3가지 방식의 마운트가 가능해졌는데요. 격렬한 액티비티에는 기존의 핑거 마운트를 사용하고 4분의 1인치 홀을 이용해서 서드파티 액세서리도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마그넷 래치를 마운트에 연결해서 간단하게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했습니다. 만약 마그넷 래치가 여러 개 있다면 마운트마다 연결해 놓고 카메라만 옮겨서 마운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엔 스크루가 간섭이 생겨서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길래 생각보다 불편하네?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그넷 래치 전용 스크루가 있더라고요. 이걸 사용해야 간섭 없이 편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헤매지 마세요. 다만 아쉬운 건 이게 여러분이 구매한 패키지에는 없을 거예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추가 액세서리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 구성품으로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렌즈 커버도 개선됐습니다. 이전 모델은 틈이 없어서 미끄러지기 일쑤였는데 살짝 커지고 유격이 생기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렌즈 모듈이 많아지면서 렌즈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렌즈 커버 분리도 쉽고 결착할 때 딸깍하면서 결착되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고프로를 켜볼게요. 가장 반가운 건 바로 GPS 기능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작년에 GPS가 빠지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고프로에서 실수를 인정한 것처럼 1년 만에 바로 다시 넣어줬어요. 그리고 음성 제어라든가 몇 가지 아이콘의 디자인이 바뀌고 위치가 변경된 거 말고는 메뉴 UI 자체는 거의 동일하고요.
개선된 점이라면 드디어 프리셋 명칭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새 프리셋을 만들거나 기존 프리셋을 새로 저장하면 맞춤형 이름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파벳을 입력할 수 있어요. 대소문자 구분되고 숫자나 빈칸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한글은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촬영 모드 안에서 대부분의 설정을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비트 전환은 메인 설정에 따로 있어서 로그 촬영을 하려면 메인에서 10비트로 바꾸고 촬영 모드에서 로그를 다시 선택해줘야 했는데 히어로 13에서는 8비트 10비트 전환이 촬영 모드 안으로 들어오고 로그 모드를 선택해도 자동으로 10비트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라고 해서 알림음이라든가 화면 잠금이라든가 카메라의 메인 설정을 촬영 모드 안으로 집어넣어서 설정을 바꾸기 위해 촬영 모드 밖으로 나갈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때려 넣다 보니까 메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단점도 있긴 해요. 그리고 퀵캡처 기능도 개선되는데 꺼지기 전 5초의 여유를 주고 다시 촬영을 하거나 촬영 모드를 바꾸거나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촬영 후에 바로 꺼지는 퀵캡처가 좀 불편해서 잘 안 썼었는데 이제 좀 쓸만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프로에서 사용자 니즈를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편의성 자체는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하드웨어의 성능 자체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미지 센서라든가 GP2 프로세서도 동일하고 10m 방수, 1080p 라이브 스트리밍, 블루투스 헤드폰 호환 이런 기능들도 거의 동일해요. 배터리가 개선되고 GPS가 돌아오고 와이파이가 6로 업그레이드 된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촬영 모드도 거의 동일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2.7K 60fps가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2.7K를 선호하는데 언제부턴가 2.7K 16:9 모드가 없어지고 30fps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60fps까지 사라져서 2.7K는 4:3 120fps나 16:9 240fps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2.7K는 이제 슬로우만 찍을 수 있는 거라 사실상 무쓸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얘기하고 있지만 고프로는 이 촬영 모드를 좀 직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상도별로 촬영 가능한 화면 비율이나 FPS가 제각각이라 직관적이지도 않고 복잡하기도 하고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화질은 어떨까요? 고프로답게 기본적으로 화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른 액션캠들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색감이란 느낌이 들었는데요. 기존의 강렬한 컬러가 선명한 색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선명한 색도 그렇게 채도가 높지 않아서 내추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히어로 12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밝아진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살짝 좁아진 느낌이에요. 이런 역광 상황에서 빛 번짐이 좀 더 보이고 타사 액션캠에 비해서도 관용도가 좀 낮아서 이렇게 노출이 오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HDR 동영상 모드의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HDR 동영상에서는 훨씬 나아지긴 해요. 무엇보다 히어로 13에서는 HLG HDR을 지원하는데 이게 더 넓은 색 영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화질이 엄청 좋긴 좋은데 액션캠에 들어가기엔 좀 과한 기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0비트 로그 동영상도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색 보정을 원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실용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화각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리니어 화각이 더 넓어졌어요. 기존의 리니어 화각은 왜곡을 줄이는 대신 화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엔 와이드와 거의 비슷한 리니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사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서 최대 400fps까지 초고속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게 제가 진짜 바랐던 기능이거든요. 720p로 해상도가 낮아지는 거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이퍼스무드 역시 6.0으로 기존과 동일한데요. 타사 액션캠과 비교하면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쉽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액션캠 동영상 안정화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고프로 프리미엄 플러스를 구독하면 하이퍼스무드 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조도는 좀 아쉬웠습니다. 어차피 밤에는 고프로로 찍을 일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저조도에 큰 기대를 안 하긴 하지만 최근 타사 액션캠들이 마케팅 목적이든 뭐든 저조도 강화 모드를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차이가 좀 나니까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 저조도 성능을 유지만 해줘도 좋았을 텐데 히어로 12보다도 살짝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ISO별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더 어둡더라고요.
자, 이번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배터리 라이프와 과열 테스트입니다. 1080p와 4K 두 경우를 테스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발열 관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긴 했어요. 먼저 4K 60p에서는 히어로 12가 25분경, 히어로 13이 31분경의 과열로 꺼졌고 1080 60p에서는 좀 더 차이가 많이 나서 히어로 12가 40분경, 히어로 13이 60분경의 과열로 꺼졌어요. 히어로 12가 1년 정도 사용한 제품이긴 하지만 사용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60프레임으로 테스트를 해서 전력 소모가 더 많았을 걸 감안하면 그렇게 짧은 배터리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워낙 발열 관리가 잘 되는 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타사 제품들의 경우 4K 촬영도 1시간은 기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히어로 13만 놓고 보더라도 배터리 잔량이 꽤 남았음에도 과열 때문에 촬영이 중지된다는 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짧게 찍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꼭 단점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고프로 구매하실 분들은 자신의 용도를 감안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역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새로 생긴 음성 모드를 선택하면 음성을 조금 더 강조해 줍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12, 이쪽이 13인데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12, 이쪽이 13인데요. 오디오 조정 음성 모드로 해놓은 상태고요.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12,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13입니다. 오디오 조정 음성 모드로 해놓은 상태고요.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12,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13입니다. 처리 속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간혹 12가 더 빠르거나 13이 더 빠른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어요. 히어로 13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HB 렌즈 모듈로 확장성이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HB는 아마 히어로 블랙의 약자인 것 같고요. 먼저 맥스 렌즈 모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초광각 렌즈 모듈이에요. 이렇게 파란 점이 있어서 맞춰서 누르고 돌려주면 장착이 되는데 이번 HB 렌즈 모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자동 인식, 자동 설정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맥스 렌즈 모듈은 장착 후에 따로 설정을 해줘야 했지만 이제는 장착을 하면 이게 어떤 렌즈 모듈인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설정까지 바꿔줍니다. 초광각 렌즈 모듈은 맥스 렌즈와 거의 비슷한데요. 왜곡을 줄여주는 울트라 슈퍼뷰라는 화각이 하나 추가됐고 1:1 모드가 있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가로 세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숏폼 시대이기도 하고 액션캠들 중에서 1인칭 POV 영상용으로는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매크로 렌즈 모듈인데요. 네, 고프로로 이제 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고프로로 굳이 접사를? 이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쓸모가 많겠더라고요. 액션캠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초점거리죠. 대략 30cm 정도 되는데 음식도 가까이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크로 렌즈는 최고 11cm까지 가깝게 찍을 수 있고 접사만 되는 게 아니라 포커스링으로 초점거리를 조절해서 셀프 동영상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먹방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 렌즈가 심도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드실 소식인데요. 모션 블러를 만들어주는 ND 필터 4종이 출시됐습니다. ND 필터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에 선글라스를 씌워서 광량을 줄여주는 건데 모션 블러로 좀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어주는 필터예요. ND 4부터 32까지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광량을 더 많이 줄여주고 모션 블러도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서드파티 ND 필터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매번 셔터 속도를 맞춰줘야 한다는 불편함이었거든요. 180도 룰인가? 그런 것도 알아야 하고 그렇게 계산한 셔터 속도가 최저값인지 바꿔가면서 테스트도 해야 하고 이게 진짜 불편했는데 얘는 그냥 자동인식 자동 설정이라서 장착만 해주면 최적의 설정값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래서 액세서리는 카메라 회사에서 정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아나모픽 렌즈 모듈도 있는데 이건 내년에나 출시된다고 하네요. 예전 디스플레이 모듈이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번엔 제때 출시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HB 렌즈 모듈은 이전 모델과 호환이 안 됩니다. 13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 맥스 렌즈 모듈 2.0은 13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HB 렌즈 모듈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여러분이 구매하는 패키지에는 이 렌즈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 렌즈별로 10만원 이상을 주고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아마 쉽게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초광각 렌즈 모듈은 좋아요. 제가 워낙 초광각을 좋아해서 맥스렌즈 모듈도 좋아했었는데 특히 1인칭 제대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ND 필터인데 ND 필터는 어차피 필요하신 분들은 사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 ND 필터가 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안 사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렌즈는 아직 저도 판단이 잘 안 서요. 워낙 짧게 사용을 해봐서 아직 이 가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매 망설이시는 분들은 다른 리뷰들 좀 더 참고하시고 저도 좀 더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감안해야 할 점은 가격이에요. 히어로 13 단품이 59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4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일단 다른 액션캠들과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고, 다만 액세서리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60-70만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고프로는 원래 구독 할인을 해줬는데 이번엔 구독 할인 대신 추가 구매 시 10만원을 할인해주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저는 구독 할인 없어진 건 마음에 드는 게 국내 정발 가격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라 구매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고프로 프리미엄 구독자는 액세서리 할인이 되고 고프로 클라우드, 고프로 퀵 프리미엄 기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년 내에 고프로 재구매 계획이 있거나 고프로를 처음 구매하시는 거라 액세서리를 좀 많이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프로 프리미엄 구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렌즈 모듈 구매하실 분들은 여러가지 패키지가 나와 있으니까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 리뷰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디자인이나 스펙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편의성과 확장성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 칩셋, 촬영 스펙, 하이퍼 스무드 등 대부분의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히어로 11이나 12 사용자분들은 렌즈 모듈에 욕심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고프로 히어로 9 이하 모델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나 혹은 고프로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히어로 13 블랙을 추천드립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협찬 받더니 좋은 말만 해주는구나. 역시 협찬 영상은 믿고 걸러야 한다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과열 꺼짐 문제라든가 저조도 화질이라든가 이미지 센서라든가 전세계 액션캠 유저들이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프로 기기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에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고프로 협찬을 받기 이전에도 늘 리뷰에서 비슷하게 하던 얘기였어요. 네, 급하게 리뷰 영상을 만드느라 빠진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거나 후속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씨.